잡추 후후. 자, 안녕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찍으려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블랙 라벨 숙제였죠? 블랙 라벨 시작해 볼게요. 28페이지 펴보세요. 28페이지 숙제 다 하셨나요? 예, 잘했어요. 훌륭하다. 훌륭해요. 네? 남아서 하고 가세요. 집에 한번 전화 또 해야겠네요. 완벽히 안 해와서. 숙제는 집에서 해오는 게 숙제예요. 알겠죠? 미리 해와서 해와. 그렇죠? 자, 블랙라벨 질문 바로 시작하세요. 미리 보기. 예. 미리 보기 3-1 왜요? 뒤에 1단계죠? 네. 거기 11번이랑 11, 12. 됐어요. 자, 합격평가 3번 합시다. 21 미라고 쓰면 미. 앞에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미리 보기 3번을 풀어볼게요. 뭔가 길죠? 자, 길지만 천천히 가볼 거예요.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자,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고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가상의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대요. 이상적인 기체라는 뜻이야, 사실. 이게 과학 시간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반발력이 원래 있어요. 그죠? 분자 사이에 반발력이나 인력이 존재해요. 근데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이상기생의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본대요. 자, 일단 강, 철, 용기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의 부피를 V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부피를 V라고 약속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피를 V, 단위는 리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몰수라는 건 사실 뭐냐면요. 몰수라는 건 우리가 1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지금 왜 그런 말을 해? 수업하고 있는데. 참아. 알겠어? 누가 그런 말 해? 어이가 없네. 자, 이 몰이라는 건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얘는 6. 얼마. 참아, 그냥. 6. 얼마에서 10의 몇 제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너무 작고 엄청 개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몰이라는 건 우리가 개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무시하고 얘가 몇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몰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합니다. 몰수를 스몰 m. 그럼 얘 단위는요, 몰 농도, 이게 n이죠. n 스몰에 몰이라고 단위를 놔요. 그래서 몰이라는 거 원래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온도. 자, 이번엔 온도인데요. 절대 온도래요. 절대 온도는 뭐 온도의 단위이긴 한데,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T라고 놓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은 뭐라고 그래요? 압력은 P라고 놓지요. 그리고 ATM이 이 압력의 단위인 것 같아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요. 자, 그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자, V. 제일 중요한 거죠? V는 R, 그리고 얘는 P분의 NT.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탄 R은 기체상수래요. 얘는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변하지 않는 숫자. 자, 온도 같은 경우는 기온, 해당 이제 조건에 따라서 기온이나 압력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도 뭐 변할 수가 있는데 상수라고 이렇게 딱 고정 박아놓는 순간 환경 변화 상관없이 얘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상수, 상수라고 쓴 거예요. 상수.
자, 문제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강철 용기 A와 강철 용기 B의 부피가 각각 VA, VB인 이상기체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강철 용기 A가 있고요. A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B 용기가 또 있대요. 근데 여기에 각각 부피를 VA라고 이렇게 놨고요. 얘는 VB라고 놓죠. 천천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강철용기 A에 담긴 이상기체 몰수는 강철용기 B에 담긴 이상기체 몰수의 4분의 1이래요. 4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끊고 또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B에 담긴 거의 4분의 1이니까 우리 그럼 A에 담긴 몰수를 NX라고 나볼까요? 그럼 여기는 그냥 N으로 놓을게요. 자, 얘를 4N으로 놓으면 B의 4분의 1 ಬೇಕು. N으로 놓을게요. 그럼 얘가 A에 N개의 몰이 있다고 치면 B에는 몇 N이 있다고 쳐야 돼요? B의 4분의 1배가 A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4N이 되겠죠. 4N 몰이 되겠다. 이거 별거 아니죠? 따라가는 거야, 문제이고. 자, B의 4분의 1배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읽어요. 강철용기 A에 담긴 이상기체의 압력은, 이번에 압력 얘기가 나오네요. 강철용기 B에 담긴 이상기체의 압력의 2분의 3배래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그냥 분수로 갈게요. B에 담긴 거를 P라고 놓을까요? B에 담긴 거의 압력을 P라고 놓으면 얘는 2분의 3P로 놓을 수 있겠죠. 압력이 2분의 3배이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강철용기 A와 강철용기 B에 담긴 이상기체 절대 온도는 똑같아요. 그럼 절대 온도를 둘 다 이렇게 T로 넣으면 되겠죠. 그냥 일단 두 개 구분해 놓고요. 막 적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자, 그때 절대 온도가 같을 때 VB분의 VA의 값을 찾아라. VB분의 VA 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V라는 부피 있죠? 부피식은 기체상수랑 압력분의 몰 곱하기 절대 온도잖아요. 그럼 그거를 식을 각각 세운 다음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VA부터 한번 세워볼 거야. 자, 부피 공식을 따라가요. 그러면 R 몰라요. 그냥 기체상수 R 그냥 갖다 써주면 되고요. 자, 이때 P는 누구야? P는 2분의 3P로 노래요. 그럼 2분의 3P 그냥 대입해.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N은 뭐래요? N은 그냥 N 쓰래요. 그렇죠? N. 그리고 곱하기 농도. 이게 온도니까 얘는 이제 T. 이렇게 써주면 얘가 VA인 거야. 자, 그러면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ERNT 나누기 3P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VA, VB 합시다. VB. 자, VB도 공식하여. VB는 자 기체상수 그냥 R 써요. R 쓰고 똑같죠? 그 다음에 분모는 압력이 와야 되는데 분모 이때 압력은 그냥 P잖아요. P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몰은 4N 쓰래요. 4N. 그 다음에 압력. 이제 온도는 똑같죠? 온도는 똑같이 아시티로 쓰면 되겠네요. 얘를 정리해주면요. P분의 4RNT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VB분의 VA는 우리 VA 나누기 VB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VA는 3P분의 ERNT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하면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4RNT 분의 P 이렇게 들어가요.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지워요. P 약분되고요. RNT 약분 딱딱딱 되죠. 2 약분돼서 이제 2가 돼서 2, 3, 6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끝. 쉽죠? 그냥 옮겨 적으면 되는 거야. 매칭만 잘 시키면 돼요. 퍼즐 맞추기 잘하면 잘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수업 중에서 말하면 어떻게 안 돼?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써봤는데 그거 어떻게 혼자 해결하면 되지. 손을 탁탁 털어. 무슨 거 어떻게 해줘? 마법을 써줄까? 말라라. 근데 그걸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물어보는 건 예의 어긋나는 거죠. 근데 수업 중간에 자꾸 뭔가 끊으면 수업을 못 하겠어. 수업의 퀄리티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치껏 해야죠. 자, 3-1도 해야 되죠? 일단 적으세요. 어디 쓸 거.
이렇게 안 시원하시네. 이것 때문에. 자, 적으세요. 됐죠? 자, 3-1 또 읽어보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뭔가 길수록 사실 답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대요. 이런 건 사실 구심력 자체는 고등과정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구심력이 그냥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이거 정력학, 동력학, 대학교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냥 F는 MA로 사실 설명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해할 필요 없이 대입만 잘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몰라도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구심력이라는 게 뭔가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끈이 있어. 얘를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돌리면 얘가 돌아가겠죠. 근데 얘가 속력이 빠를수록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요. 왜? 얘가 벗어나고자 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빨리 돌리고 세게 돌리면 돌릴수록 구슬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세. 근데 얘는 튀어나가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형이 또 뭐냐? 잡아당겨서 날아가는 힘과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튀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가려는 힘이 세면 셀수록 얘는 근데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당기는 힘도 같이 커져야 되겠죠. 이해만 대충 하시고요. 넘어가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또 읽어봐요.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대요. 그럼 이름 지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질량을 우리가 뭐라 놓자? 질량을 M이라고 놔라.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반지름 길이는 R로 놓으래요. 그래서 반지름 얼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의 궤도를 따라서 V의 속력으로, 그럼 속력은 V로 놓지요. 속력은 V로 놓자.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F래요. 구심력의 크기, 구심력은 F로 놓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림까지 줬어요. 이게 이제 도는 이제 속력이 되고요. 얘는 안쪽으로 당기는 이제 구심력 힘이 되고요. 얘가 반지름이죠. 그리고 질량 M. 그래서 구슬의 질량. 구슬의 질량이라는 건 무게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거나 이제 그 해당 행성의 가속도를 곱하면 무게가 나와요. 그래서 질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쭉 보고요. 아래에 내려 또 읽어볼게요. 자, 물체 A와 물체 B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A, RB인 원의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두 개의 상황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그림을 또 그려봐요. 자, 이렇게 그림이 운동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때 얘가 RA, 반지름이 하나는 RA고요. 또 하나는 반지름이 RB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어?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물체 A의 질량은 물체 B의 질량의 3배래요. 그러면 물체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여기를 M이라고 놓으면 얘는 몇 M이야? 몇 M이야? 몇 배래? 3배니까 3M으로 놔야 되겠죠? 맞아요?
질량이 3배래. 맞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물체 A의 속력은 물체 B의 속력의 절반이래요. 그러면 우리 얘 속력을 V라고 놓으면 얘 속력은 2V로 놓을 수 있을까? 얘 속력의 절반이면 얘잖아. 그쵸? 그러니까 V와 2V로 놓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물체 A와 물체 B의 구심력의 크기는 같대요.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F, 구심력의 크기 F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럼 얘도 구심력의 크기를 F 똑같이 놔야 되겠네. 맞아요! 그쵸? 그때 V, RA 나누기 RB를 구하려. RA 나누기 RB를 구해라. 얘가 목적이네요. 근데 우리 주어진 식은 뭐냐면 F의 구심력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구심력을 먼저 쓴 다음에 얘를 이 꼴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조금 어렵죠. 자, 일단 그럼 두 개의 식에다 관련은 이제 다 두 개의 상황을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얘는 구심력이 F예요. F 쓰시고요. 그 다음에 M은 질량이죠. 질량은 우리가 3M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M 대신에 3M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RA, 그 다음에 V, 그냥 V죠. 그럼 V를 넣으면 V제곱으로 쓰면 되겠네요. V제곱. 했죠? 그 다음에 얘 또 구심력이 똑같으니까 F로 그냥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질량은 M이니까 M자리 M 넣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RB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네, 속력은 2V인데 2V 전체 제곱이니까 RB분의 4MV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RA분의 3MV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자, 그쵸? 자, 그러면 관계식을요, F가 두 개가 똑같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 얘랑 얘도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RA 분의 3MV 제곱은 RV 분의 4MV 제곱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RB분의 RA를 구하는 거였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양변에 뭘 해주면 돼요?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주고 양변에 RA 곱하면 RB분의 RA 나오죠. 그래서 V제곱 약분해버려. M 약분해버려. 그리고 양변에 RA 곱해요. 그러면 3은 RB분의 4RA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얘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에 4로 또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RB분의 RA는 4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정리 시작. 갖다 넣으니까 답이 나오네. 여기서부터 하시는 거야. 여기는 문제야, 문제.
다 됐어요? 아직도 안 썼어? 됐어요? 자, 11번 갈게요, 이제. 31페이지 펴보시면 되고요. 자, 삼각형 AEF의 넓이를 스몰 a, 스몰 b를 사용해요. 나타나는 문제야. 나타내야 되는 문제죠. 자, AEF 넓이를 찾아야 될 건데, 이거 어떻게 가죠? 자,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직각삼각형 3개 빼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 우리 정비례, 반비례 할 때부터 많이 나왔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삼각형 AEF를 구할 건데 A가 여기 있죠. 길이, 주어져 있지 않은 길이도 우리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의 길이를 뭐라고 나타내야 될까? 그렇죠. 그럼 몇이야? 3b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b야. 그러면 우리 여기 길이는 뭐라고 놔야 돼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식 써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넓이 바로 출발할게요. 자, AEF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 넓이 4a 곱하기 5의 b 하면 몇이야? 20 AB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BE의 넓이를 구하면 2개 곱하면 8AB고요. 4로 2로 나누면 4AB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2개 곱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B제곱이죠. 2분의 3B제곱. 그 다음에 얘는요, 뭐예요? 얘랑 곱하고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일단은 식 써볼까요? 2분의 5B 곱하기 4A 빼기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요. 2개 먼저 계산되네요. 16AB가 되겠고요. 네, 마이너스 2분의 3B 제곱. 자, 전개해요. 그럼 마이너스 2 약분되니까 10AB가 되겠네. 그 다음에 전개하면 플러스 2분의 5B 제곱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동류항 얘랑 얘 계산하면 6AB가 되겠네요. 얘랑 얘 2개 더하면 2분의 2B 제곱이니까 얘는 B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계산 실수 아니야? 이거 지우면 안 돼요? 네. 이거 왜? 이거 문제야, 그냥. 문제에 적혀 있어. 이게 아니라. 표시한 거? 3B, 4A 마이너스 B. 다 됐어요? 자, 12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식이 XY, B라는 식도 XY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고요. A랑 B랑 같대요. 그러면 얘랑 같다고 놓고 식 세워볼 수 있죠. 자, 출발해 볼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Y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X랑 Y의 관계식이 나왔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래요. 그럼 얘를 X는 뭐뭐뭐,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걸 x자리에다가 다 때려 박으면 y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좌변에 x만 남기고 다 우변은 다 넘어가서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지금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얘는 x가 되겠고요. 자, 3y 넘어가면 2y 더하기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x자리에다가 넣으면 자, 얘 값은 3에 2y 더하기 1 빼기 2y 더하기 5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럼 얘는 6y, 그러면 4y가 되겠고요. 얘는 플러스 3이니까 8이 되겠네요. 끝. 어렵지 않죠? 랭라벨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차분히 하면 웬만하면 다 풀리죠.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준석이 왜 안 오나?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다 됐죠? 자, 오늘 우리 다낭식의 계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투스텝 있죠? 투스텝을 한 번도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최대한 같이 풀고, 3스텝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되면 뭐 중간에 끊고 숙제를 좀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숙제로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2스텝 대표 문제를 다 풀고요. 3스텝은 최대한 다 같이 풀게요. 그래서 2스텝이랑 미리 보는 학력평가 있죠? 얘만 숙제로 내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스텝은 같이 하고. 세 번째는 이따가 우리 부등식, 우리가 진도 살짝 나가기로 하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다음 시간에 교치 테스트 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안 하고. 자, 그럼 대표 문제 갈게요. 32페이지에 1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돼요. 들고 있어요. 답 나와요? 답은 4번. 그렇죠. 자, 이거 푸는 방법은요. 우리가 네모를 찾는 건데요. 네모를 그냥 우리 A라고 식을 놓고
A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해요. 왜냐면 네모로 놓으면 식쓰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A로 놓고 좌변을 최대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A만 남기고 우변으로 다 넘기면 A에 대한 정확한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y가 돼요. 그럼 이게 두 개 계산이 되니까 얘는 A 더하기 3x 플러스 8y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가 또 걸려 있었으니까 안쪽에 계산을 암산으로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안 되면 전개 하나 할게요. 3x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네랑 계산을 땅땅땅땅 해주면 일단 마이너스 a만 남기고요. 3x는 4x랑 계산해서 x만 남고요. 이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또 마이너스가 띵 걸리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돼요. 얘랑 계산을 또 해주면요. 얘는 a 마이너스 플러스 6x 더하기 3y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3x 더하기 5y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만 남기고 다 이항을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쉽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대표 문제 7번. 지금 도전하세요. 오래 걸리네요. 잘했어요. 자, 답은, 답이,
1번이에요. 이거 그걸 똑같이 나왔어요 1번이랑? 아니요. 아니요. 비슷한 거 제일 비슷한 거 찍었어요. 아마 계산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맞아요. 1번 맞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세당식 A, B, C가 있고요.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게 있네요. 그때 C분의 3A-2B 마이너스 11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을 찾으려. 그러면 일단 A를 보니까 A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B는, 여기 나눗셈이 하나 있죠. 분배해서 나눠줘도 될까요? 네, 분배해서 나눠줘도 되겠죠. 나눠주면 2에 X제곱 Y만 남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약분되고 x 하나 y 두 개 남아요. 얘는 마이너스 u x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b는 이렇게 정리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가로를 먼저 푼 다음에 나눗셈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x의 6제곱 y의 4제곱 나누기 x의 6제곱 y의 3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x의 6제곱이 사라지네요. 맞나요? 땅탕탕 y 하나만 남네요. 간단하네요. 자, 여기까지 똑같이 나왔어. 그렇죠. 훌륭해요. 그러면 A에다 3배하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위에다 올리고요. 그러면 얘를 가져올까요? 가져오면 주어진 식에서 C는 Y니까 분모에다 Y 하나 주고 A에다가 암산으로 3배, 3배 해서 가져오면 15X제곱 Y 그 다음에 9XY제곱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b를 2배에서 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4x제곱 y 마이너스 2xy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2가 있었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y분의 동류항끼리 계산할 건데요. 얘랑 동류항이니까 x 11 x제곱 y가 되겠고요. 그럼 얘랑 계산하면 7xy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3y 제곱, 그 다음에 12는 없어지네요. 그럼 y를 분배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x 제곱이 되고 얘는 7xy 플러스 3y. 그래서 답은 몇 번? 얘가 1번이 되겠네요. 천천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큰 암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중간 과정을 한 번씩 좀 거쳐주면 좋을 것 같아. 맞죠? 자, 넘겨서 13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 오, 답 나와요? 답은 1번이요. 정답.
잘했어요. 1번. 반항식의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림에서 밑변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A, 2A고 세로의 길이가 2로 같은 두 측면체의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이때 큰 상자의 부피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작은 상자 부피 나와 있을 때 두 상자의 높이를 이제 합을 구하래요. 이거 따로따로 구했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구했어요? 뭐예요? 한꺼번에 못 구하죠. 높이. 두 개의 합 한꺼번에 구할 수 있나요? 아마 어렵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높이를 P로 가고요. 큰 상자의 높이를 Q로 갈게요. 맞죠? 그래서 식만 세우고 넘어갈 게 맞았으니까. 자, 그러면 큰 상자 부피가 이놈이니까 식만 세워보면.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4AQ가 4A 제곱 더하기 8A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양변에 그냥 4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Q는 A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네. Q 이렇게 쓰는 거야. P랑 Q 스몰이잖아요. 지금 작게 쓴 거, 작은, 이게 소문자로 쓴 거야, 소문자. 네, Q에, 이게 소문자 Q야. 그 Q야. 돼지꼬리. 그러니까 Q가 이제 필기체마다 달라. 원래 이렇게 써요. Q가. 소문자, 맞죠? 근데 이렇게 쓰면요. 가끔씩 구랑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통 쓸 때는요. Q를 쓰게 되면 이렇게 꼬리를 좀 올려요. 알겠어? 알아두셔야 돼요. Q 많이 써 생각보다. PQ. 모르겠어? 네. 그냥 받아들여. 네. 약속이야. 네. 자, 그 다음에 P 갈게요. 자, 그럼 얘 길이가 2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작은 상자의 부피를 나타내면 2AP잖아요. 그죠?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2A로 나눠주면 얘는 A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래요. 답은 2A 답이죠. 1번이네요. 괜찮죠? 자, 마지막 17번. 지금 풀어보세요. 돼요? 잘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같이 할까요? 치킨 찍어서 네, 뭔데요? 또.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수 x, y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럼 이 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좀 간단히 바꿔서 얘네들을 정리한 다음에 바꿔치기해서 넣을 수 있는 걸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자, 일단 분모에 x, y가 있으니까 양변에 뭘 곱해주면 좋을까요? x, y를 양변에 곱해주면 분모 다 사라지죠. 그럼 얘는 y 더하기 x는 4xy 되니까 x 더하기 y가 4xy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y가 자연수나 정수라는 조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뭔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식을 좀 변형을 시켜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일단 계산이 더 이상 안 되니까 내비 두시고요. 분자를 정리해봤어요. 그냥 2x제곱, 얘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x제곱 없어지죠? 그럼 계산하면 6xy, 그 다음에는 플러스 18xy죠.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24xy. 한꺼번에 몇 변이 나왔죠? 여기까지 나왔어?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뭐니? 4xy래. 그럼 이놈을 4xy로 바꿔치기 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4xy, 이제 보여요? 24xy가 되니까 4로 약분해서 6 남고요. xy 약분돼서 답은 6이네요. 3번. 됐어. 다시 정리해보세요. 다 됐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35페이지에 3단계 있죠? 3스텝 골라서 풀어볼게요. 다 풀기엔 조금 그냥 별로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노가다는 조금 생략을 할까? 네. 예. 그러면요, 우리가 1번 있죠? 1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지금 도전하세요. 가로 1번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가로 1번만 하고 2, 3번은 안 할게요. 별로 재미없어요. 가로 1번만 하세요. 가로. 다 했어요? 자, 답은 불러보세요. 모르겠어요? 뭐 아예 모르겠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순서쌍. 순서쌍이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순서쌍이 두 개 존재하는데, 자, 삼각형이라는 연산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삼각형이라는 연산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맞죠? 삼각형. 이게 삼각형이죠. 이런 연산을 배웠어. 이거 삼각형이 등장하면 더 해야 돼, 빼야 돼, 곱해야 돼, 나누고 곱하고 더 해야 돼, 곱하고 나누고 무한대로 더하고 해야 돼요. 그런 거 모르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문제에서 자, 삼각형의 연산을 적용시키면 x1과 x2를 곱하래요. 맞죠? 곱하라는 뜻이죠. 문자 두 개 연결해 놓은 건 곱하기 기호 생략된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y1과 y2를 곱하래요. 이게 약속이야. 이 문제에서.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1번에서 보면 되겠죠? 얘가 x1, 얘가 x2고요. 얘가 y1.
y2 자리에다 다 때려 박으라는 얘기죠. 퍼즐 맞추기 어렸을 때 많이 안 해봐서 그래. 했어요? 자, 그러면 2x-y랑 x 두 개 곱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y1, 6y랑 x 빼기 y를 곱해서 더한 식을 간단히 해요. 이런 문제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xy 6xy 마이너스 6y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6y 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말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2번 시작. 정리할 거 없어. 저희 규칙 똑같으니까 2번을 풀면 돼요. 2번 풀어서 답 맞춰봐. 정리하지 마시고. 이번 반. 네, 바로 2번. 답 나왔어? 뭐 나와요?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네. x 네. 뾰로롱. 마이너스 y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주어진 식이 뭐냐면요. 3xy, 그 다음에 x 빼기 y,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 그동안 하나도 못 풀었었겠네? 그쵸? 아마 전부 어려웠을 거야, 이런 게. 퍼즐 맞추는 문제가.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주면 돼요. 너무 오래 걸리더라도 한번 천천히 해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시간이 단축돼요. 자, 우리 여전히 이 규칙을 따라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모 왼쪽에 있는 것만 뚫어지게 바라봐. 세모 왼쪽에 있는 거 뚫어지게 바라봐요. 여기서 x1의 역할하는 애가 누구야? 왼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x1. x1이 누구야? 이 둘 중에? 그렇죠. 앞에 있는 게 x1인 거야. 그럼 x1은 어느 자리에 넣어야 돼요? 여기 자리에 넣어야라는 얘기죠. 넣어볼까? 넣어보면 3xy가 맨 처음 여기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x2 자리에 있는 애는 누구야? 오른쪽 세모의 왼쪽에 있는 놈이죠. 걔 어디 있어? 불러보세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x2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x2 자리에 넣어야 되겠죠? 아까 얘가 x1이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x2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번에는 y1이랑 y2를 곱해야 돼요. y1. 세모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놈 있죠? 맞아요? 자, 오른쪽 다시 돌아와서 세모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놈 얘가 누구야? y1인 거죠? 맞아요? 그럼 이 y1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 있네. 더하기 바로 오른쪽에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x 빼기 y를 넣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y1 오른쪽에 뭐가 곱해져 있어? y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y2는 누구야? 이게 4개 남은 것 중에서 2x네요. 그럼 2x를 누구한테 곱하는 거야? y1이랑 곱하래.
그럼 얘를 얘한테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2x. 아, 완성됐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얘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x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배하면 플러스 2x 제곱이 되겠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xy. 자, 그러면 얘 두 개 계산 돼요, 안 돼요? 되네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5x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가로 3번도 지금 풀어보세요. 가로 3번 풀어보세요. 연습 더 하셔야 돼요. 이번에 꼭 맞춰보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나와요. 그 4x 제곱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6 y 2제곱 그렇죠. y 2제곱이 아니고 제곱. 정확해요. 안 해도 되죠? 훌륭해요.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 시작. 자, 2번 고비 좀 하면요. 금방 끝나. 빨리 해봐. 문제 천천히 읽어보고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재밌어 보이죠?
됐어요? 조금 더 읽어봐요. 오투 둘레, 오뚜리 둘레, 길이차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투 둘레. 그러면 지름이 필요하죠. 오투와 오뚜리의 지름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같이 할까? 문제 읽어보긴 했어요. 뭐 구하는 거라고요? 뭐 구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심이 각각 5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A, B인 두 원, 5원이 한 점 P에서 만난대요.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5라는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원이라는 원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점에서 점 P에서 만나고 있대. 됐죠? 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두 개의 원을 더 그린대요. 1번 볼게요. 5원의 중점인 O2. 5와 5원의 정가운데 점 O2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5원의 절반. 그러니까 얘 길이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또 하나의 O2를 그린 거야. 맞죠? 그 다음에 2번. O2P. O2랑 P를 연결하는 점이 여기 성분이 있어요. 그럼 이 성분의 중점인 O3. O3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O2P의 절반, 이 절반이죠. 그거에, 그 반지름으로 하는 원 O3를 그린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때 이 원 O2의 둘레의 길이와 O3의 둘레의 길이에 차를 A, B에 대한 식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결국 O2의 지름을 찾아서 파이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O3의 지름 찾아서 또 파이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출발 한번 해볼까요? 출발해봅시다. 자, O2의 지름을 찾아야 돼요. O2라는 원은 이 빨간색 원이에요. 이 빨간색 원인데, 자, 얘를 A, B에 대해서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근데 A, B가 어디였냐면, 맨 처음에 여기 길이가 A, P까지가 A고요. 그 다음에 P부터 O1가, 중심까지의 거리가 B라고 나타나 있어. 그러면 O에서 O2까지는 뭐예요? A 더하기 B의 절반이죠. 그럼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놔줄 수 있을까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O2의 지름은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가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O3의 지름을 찾아야 돼요. O3의 지름은 누구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O3의 지름은 이놈이죠. 이놈.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뭐라고 세울까? O3의 지름. 딱 보면 보이지 않아요? A에서 2분의 A 더하기 빼면 되는 거죠. 그거 왜 들고 다녀? 또 산만하게. 그러면 A 빼기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써주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러면은 2분의 2A니까 2분의 A 빼기 B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는 파이만 붙여서 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크니까 여기에서 2분의 A-B에 파이 붙여서 빼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면 얘가 2분의 1파이 A 더하기 2분의 3파이 B가 나온대요. 2분의 3파이 B 했죠? 얘가 답이에요. 40분 쉬었다 할게요.
이거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식만 세우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미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해 보이는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아직 안 썼어.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쌤. 아이, 변명하지 말고 빨리 해. 쌤. 빨리 말하지 말고 써. 안 궁금해. 네. 다 했어요. 됐었어요? 자, 3번 푸세요. 한 번씩 들어오세요. 에어컨 네. 끄는 거. 안 돼, 끄면 자서 안 돼. 뭐하러? 니가요. 빨리 해! 추우면 입어. 그게 낫아. 줄여줄게, 최소한은 줄여줄게. 풀어봐, 렌. 아이, 머리야. 아이, 머리야, 아이, 머리야. 다 했어요? 남았어.
알겠어요. 한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7. 또로롱.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아래에 있는 식을 다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맞죠?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다항식 안쪽에선 계산이 안 되고요. 얘를 분배해서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분모가 있으니까 얘를 곱하기로 바꾸고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x, y, z 제곱분의 6을 분배해서 다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암산 되겠죠? 3, 2. 그러면 숫자는 4가 남아요. 맞죠? x는 뭐가 남아요? 분자에 x 하나 남고요. 얘는 분모에 z 하나 남죠. 됐어요? 그 다음에 6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얘는. 그 다음에 x 없어지고요. 분자에 y 하나 남고요. 분모에 z 하나 남죠.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5만 남네요. 5가 남고요. x, y 같이 없어지고 z제곱도 없어지네요. 이게 끝이죠.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x, y랑 y, z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 됐겠네요. 자, 일단 그럼 얘가 x, z 관련된 식인데 x랑 z에 관련된 식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방에 쉽게 푸는 방법은요. 가져오면 우리 y가 여기선 1이고요. 여기선 y가 3이죠. 여기다 세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대 y는 6 대 3이 되죠. 그 다음에 y 대 z는 3 대 2가 되죠. 어떻게 돼요? y가 똑같네. 합쳐서 써주면 x 대 y 대 z는 6 대 3 대 2 될까요? 됐어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6x를요 뭘로 바꿀 거냐면 x를 6k로 바꿀 거야. y는 3k로 바꿀 수 있고요. z는 2k로 바꿀 수 있죠. 이해됐어요? 또 뭐 만진다. 산만해 아주. 자, 그러면 x는 우리가 6k 적으면서 따라와. 지금 안 적으니까 네가 집중을 못하는 거야. 야, 해봐. 3k, z는 2k. 적어! 한꺼번에 적지 말고. 그럼 집중해. 그러면 집중해. 알겠어? 집중 못하면 그거 안 돼.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X자리에 뭐 대입해요? 6K 넣고요. Z자리에다가 2K 넣으면 되겠죠? 그냥 만든 거야, 우리가. 왜냐면 얘가 X, Y, Z가 6대 3대 2잖아. 6K라고 넣으면 3K, 2K, 6대 3대 2 되잖아요. 한 문자로 통일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Z에다 뭐 넣어요? 2K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는 4 곱하기 6K가 되죠. 그 다음에 Z는 2K가 되고요. 얘는 3 곱하기 3K가 되고 플러스 5가 되겠네요. K 약분돼야 한대. 되네요. 이 약분돼서 1, 6, 12가 되겠고요. 얘는 2분의 9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두 개 더하면 17. 그럼 17 빼기 2분의 9니까 얘는 34죠. 2분의 25. 이가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앞에서 뭐 많이 했으니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도 그냥 뭐 그렇고 5번 해볼까? 5번 배웠더니
가능한 순서상 5번 좀 별로네. 뭐가 좋을까? 오 번 합시다. 5번. 정리 다 되신 분은 5번 하세요. 5번. 예. 증거 나간다. 숙제가 그럼 여기서 전화가요? 봤어요. 자, 안 돼요?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어떤 식에서 얘를 뺐더니 얘가 됐대요. 그럼 어떤 식을 A라고 하면요, A식에서 얘를 뺄 건데, 그럼 A식은 얘랑 얘 두 개를 더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3x
그럼 얘는 빼기 10y. 7 없어지네요. A 어떤 식 나오네요. 그리고 그 어떤 식은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똑같대요. 그렇죠? 똑같을 때 순서상 ABC의 개수. ABC는 서로 다른 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래요. 자연수래요. 그러면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해서 얘랑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놈을 갖고 와서 분배를 먼저 해줄 건데요. 일단 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분배를 때려요. 마찬가지로 얘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이렇게 분배를 시켜가지고 X의 개수만 묶고요. Y의 개수만 묶어서 얘랑 비교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교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전개해볼게요. 자, 암산 바로 할게요. 자, 얘랑 2x 곱하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할 때 얘는 x의 개수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a 거듭제곱 곱하기 2만 들어오고요. x는 묶을 거야. 네, 마이너스 1에 b제곱 얘는 마이너스 6이랑 곱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랑 곱해져요. x는 어차피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c제곱 얘로 곱해서 들어와요. 그럼 얘 전체가 x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왜 안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만 갖고 있는 걸로 묶을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a 거듭제곱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1a 거듭제곱 거기에다가 y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곱하면 7이 곱해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b거듭제곱에 7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의 c거듭제곱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y의 개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 x개수 전체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3이랑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0. 즉 이놈이 마이너스 10이랑 같아야 되겠죠. 됐을까? 그럼 이제 보고 얘를 이제 계산을 해줄 거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에 들어갈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1의 거듭제곱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가 살아남는지 죽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됐을까? 자, 그러면 일단 숫자를 잘 보시면 숫자를 결정하는 애는 지금 이놈들이에요. 맞죠?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야 플러스 3이 나올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치고요. 얘는 그럼 플러스 6이 나온다 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치면 3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럼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플러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6으로 나온다 치고요. 얘도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1이 나온다 쳐봐요. 그럼 계산하면 이게는 3이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3이니까 안 되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 세 개 조합했을 때 3이 되는 경우는 얘가 플러스 6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A는 뭐 해야 돼요? A는 반드시 짝수, 음수여야 되겠죠? 아니, 홀수여야 되겠죠? 어우, 정말. 자,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얘가 홀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플러스 6이 되면 마이너스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B도 홀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얘가 짝수로 나와서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얘는 짝수가 돼야 돼요. 여기 층에서 소리야. 그렇죠. 옆에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계산했을 때는 10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거 있어요. 확인만 해볼게요. 얘가 홀수면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마이너스가 생겨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가 홀수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 되네요. 그래서 결론,
A는 홀수가 돼야 되고요. B도 홀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짝수가 돼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A, B, C 순서상을 이렇게 만들 건데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예요? 일단 다 써볼까요? 1, 3 얘는 그리고 5 이하의 자연수니까 3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A가 1일 때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얘는 같으면 돼, 안 돼? A, B, C는 값이 서로 달라야 된대요. 그렇죠? 서로 다른이니까. 그럼 1일 때 3 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5를 넣어도 되죠?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C는 뭐가 나와요? C는 짝수면 되니까 짝수 몇 개 있어? 2, 4. 2개 있네요. 그럼 여기는 2가지 나오겠죠? 그럼 얘는 2가지 나오겠죠? 자, 얘는 3일 때. 그럼 얘는 1호 가능하네요? 2가지. 그럼 얘도 1, 3이 되겠네요? 얘도 2가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6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12개가 나오겠네요. 조금 우리가 능지를 좀 키워봤어요. 알겠죠?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지가 좀 올라가요. 자, 적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뭐 6번은 그냥 사라지는 거 건너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7번은 뭐 규칙 문제 했었고 우리 8번이라 그냥 해볼게요. 좀 능지 올릴 수 있는 8번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8번 시작. 빨리 한 다음에 진도 일단 나가고 숙제할 시간을 좀 줄게요. 알겠죠? 와. 그 멘탈이 없는 반응은 뭐니? 너무 좋을 영혼이 없는 반응.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일부러 이 방향으로 해놨지. 진동이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진동을 해놔? 또 아이폰 안 돼! 제목이 진동이에요. 아이폰 쓰지 마. 갖다 버려. 알겠어? 아이폰이 좋아. 갖다 버려. 아이폰 망했잖아. 쓰잘데기 없이 그냥 호환도 안 되고 왜 쓰는 거야? 뭘 호환이었네요? 호환이라는 거 모르는구나. 호환이요? 왜? 아이폰들 호환이 좋아요. 지금 되게 많이. 요즘 시대에 누가 지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 원시 부족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에어드랍을 그거 해봤자 뭐하는. 전화번호 입력하고 있을 때 아이폰은 손길이 닿아서 바로 연락처 보내줘가지고 뭘 공유할 게 있어? 연락처를 요청하면 너 뭐야? 근데 요즘 우리 전화번호 그냥 이거 습관을 근데 그거 하루에 몇 번 하는데 뭘요? 연락처 교환을 많이 하루에 한 300번 해요? 한 한 200번 하니? 한 그렇구나. 200번 하는구나. 남편 아이폰이 좋아요. 그 사이즈가 작아요. 예? 에러시는 롯데 돼가지고 아유. 크잖아요. 빨리 이거나 풀어. 뭐 하는 거야? 그 선생님 근데 잘 모르겠는데 안 읽으면 몰라요. 읽어봐야지. 줄이 총 3개인데 네, 줄이 3개가 아니라 아래 점점점 있잖아. 계속 있다는 뜻이잖아, 그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안 돼요? 3개잖아요 줄이. 뭐가요? 줄 3개. 근데 여기서 열이라고 하죠. 네? 열. 그래서 위쪽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인지 두 번째 열인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이쪽에서 n번째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이쪽에서 n번째. 하나, 둘, 셋, 넷 쭉쭉 좋았어요. n번째. 햄버거 한 거. 그 얘기야. 네? m에다 3 넣어봐요. 세 번째죠. m에다 4 넣어봐요. 네 번째죠. 네. m 넣어봐. n번째죠. 그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m에는 변수야. 변수니까 숫자에 넣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예시까지 지금 들어져 있네요. 왼쪽에서 세 번째, 위에서 한 번째. 오, 그럼 7이네요? 쉽죠? 왼쪽에서 얘는, 위쪽으로부터 네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그럼 아래로 네 번 가고, 오른쪽으로 두 번 가봐. 그럼 11이네요, 11. 쉬운데? 4,2. 아래로 네 번 가고, 오른쪽으로 두 번 가래. 뭐니? 예시를 한번 들어줘도 몰라요? 12가 나왔는데 11이 나와야죠. 네. 1열, 2열. 오른쪽으로 한 번 가면 10이고요. 오른쪽으로 한 번 또 한 번 가면 11이죠. 위쪽이라는 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렵나? 하나 둘셋 넷 하고 두 번 움직이면 10이잖아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얘네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준 거잖아. 왜 예시를 안 봐? 4,2가 10이라고 나와 있어? 11이라고 나와 있어? 됐어요. 좀 풀어. 네. 생각해야 돼, 아영아. 네, 이거 나는 바보 된다. 가보네. 선생님, 왜요? 안경이 뭐가 보였어요? 이거 풀고 얘기하는 거니? 부동자세로 풀어. ADHD 극복하셔야 돼요. 눈이 뭐예요? 이거 봐, 그것도 모르니까 ADHD 걸리죠. ADHD랑 부동자세. 움직이지 않는다. 그 뜻이야. 아닐 부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정말 되게 잘. 그거 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이거 ADHD 증상이에요, 증상.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한 주제에 집중 못하는 거야. 해봐, 빨리 풀어봐.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ADHD 없어져. 해봐. 빨리 해봐. 안 되겠죠? 선생님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열한 자연수에 대하여 m, n은 이쪽으로부터 n번째, 왼쪽으로 n번째 수를 나타낸 거다.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또 자연수 AB에 대해서 얘네 값을 찾으래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미지수로 나와 있어서 사실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이 숫자는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1열, 2열, 3열만 보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 1열만 바라볼게요. 자, 1열만 바라보면 1열은 자, 이놈 부분이요. 이렇게 봤을 때 1, 4, 7, 10, 30 커지네요. 맞아요? 30 커져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왼쪽에 여기 4라고 한번 쳐보면 4라고 쳐봐요. 그러면 1, 2, 3, 4 네 번째인데 그러면 얘는 10이네. 그쵸? 그러면 우리는 3의 배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9에다가 1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3에다가 1을 더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네 번째 수잖아요.
그러면 얘 번째 수가 3이 알고 보니까 4 빼기 1이었던 거야.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수니까 그 4에다가 1을 빼면 여기 숫자가 되고요. 3은 원래 3의 배수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얘 값은 어떻게 찾냐면, 자, a 더하기 2번째래요. 그러면 여기서 1을 하나 빼줘요. 그럼 a 더하기 1번째죠. 거기에다가 3배를 해.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1 더해주면 그때 숫자가 나오는 거겠죠. 좀 어렵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열을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을 쭉 봤더니 얘는 얘는 3 더해야 되겠죠? 얘도 3 더하죠? 얘도 3 더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숫자를 한번 보시면 얘는 3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한 거죠. 네. 근데 얘는 네 번째 숫자니까 여기를 네 번째랑 관련돼서 놓게 되면 4 빼기 1로 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b 더하기 네 번째 숫자는 b 더하기 3 한 개 뺀 거에다가 3배를 한 거에다가 이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였네요. 이렇게씩 세워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열을 볼 건데 세 번째 열은 얘는 하나 3씩 더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수를 또 보면요. 얘는 3이 몇 개야? 3개.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하면 얘는 그냥 3 곱하기 4 바로 돼버리죠. 얘는 네 번째 숫자인데 여기에 4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번째 수에다 그냥 3 곱하면 되는 거였네요. 그럼 A 더하기 B에다가 3배를 해주면 그때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세워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분배해요. 3A 더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고요. 얘는 3B 플러스 9가 되고 얘는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돼요. 그러면 3A 마이너스 3A 3B 마이너스 3B 없어지네요. 숫자만 남네요. 그러면 18이 되네요. 19인가요? 1 더 해야 되니까. 그렇죠? 19가 답이 되겠네요. 19만. 그렇죠? 적어서 봐. 잠깐만요. 뭐 잘못됐는데? 기사 잘못됐다. 그렇죠. 잠깐만, 이거 식이 잘못됐어요. 잠깐만. A 더하기 B 더하기 4. A 더하기 B. 맞는디? 3 곱하기 얘하고, 그 다음에 하나 빼고, 3, 4, 3, 9. 위에다가 2 더하면. 맞는디? 3A, 3. 2를 안 더했네요. 저? 네? 2 안 더했죠? 다시. 2를 다시 하면 3A, 3이니까 이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B. 3B에다가 3, 3, 9. 그럼 플러스 11.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날아가고 답은 이제 15가 되겠네요. 했을까? 그래서 답은 15였어요. 디피커트, not difficult죠? 진도 다음 시간에 나올까요? 네. 너무 좋아요. 어제 마침 준석이가 안 와가지고 준석이 약간의 진도 나와가지고 약간의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석이를 생각해서 나도 진도 나오면 안 되나. 근데 우리 블랙랩에 지금 한 게 사실 이게 다항식까지 끝난 거였어요. 그쵸? 네? 이거 이상한디? 그쵸. 오늘 다항식까지 계산한 거니까 진도는 굳이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미 다항식을 했죠. 다항식 그리고 뭐 개념 설명 할 것도 없어요. 와. 그러면 우리가 뭐 백지 테스트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숙제를 하세요. 와. 이런 다음부터 미리 숙제 해오시고요. 그럼 수업 자 일단 숙제 내고요. 그럼 마무리하고 숙제 더 풀 시간을 가지세요. 일단은 선생님 쓸 동안 숙제 하세요. 네. 와. 이렇게 좋아? 네? 이렇게 좋아? 네. 숙제 근데 A가
오늘 오답 프린트만 안 했어? 지금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대답 물어봤잖아. 바로 오답 프린트만 안 한 거야? 다른 거 다 했어? 진짜 이번에 좀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오답 테스트 잘 볼 수 있겠어? 아, 오답 테스트? 요즘 시험 점수 안 좋던데. 아, 맞아요. 안 좋으면 에이. 안 좋으면 아마 제재가 계속 가해져요. 결국에 뭐 학원도 옮겨야 될 수도 있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해야 돼. 아무리 선생님 혼자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다른 학원 가야죠, 어떻게. 그래요, 잘 가요. 별로 반응이 없구나. 괜찮다. 왜요? 예,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숙제 꼼꼼히 잘 해오세요. 준석이 숙제는 다음 시간에 최상위 라이트. 이제 개별 1학년 이렇게 RPM 내줄게요. 수고했어요.